잠시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를 떠올려 보자. 오늘 아침, 너는 무엇을 먼저 했는가? 휴대폰을 확인했는가? 물을 마셨는가? 아니면 다시 눈을 감고 몇 분 더 누워 있었는가?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내가 직접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해서 휴대폰을 받고, 내가 원해서 물을 마셨고, 내가 원해서 다시 누웠다고 믿는다. 하지만 과학은 이 당연한 믿음에 이상한 질문을 던진다. 그 선택은 정말 네가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먼저 결정하고 너는 그 뒤에 내가 선택했다고 느낀 것일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뇌가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손을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자.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는 단순한 행동도 사실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고 신경 신호가 촉수를 지나 팔과 손의 근육에 전달된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고 손가락이 움직인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의식적으로 움직여야겠다라고 느끼기 전에 뇌는 이미 움직일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 준비 전이. 쉽게 말하면 뇌가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내는 정기적 신호다. 예를 들어 네가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런데 뇌파를 측정해보면 그보다 조금 앞서 뇌는 이미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마치 내가 이제 누르자 라고 생각하기 전에 무대 뒤에서 이미 스위치가 켜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내가 의식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내가 명령을 내린다. 셋째, 몸이 움직인다. 하지만 일부 실험은 순서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내가 먼저 준비한다. 둘째, 그 뒤에 내가 결정했다고 느낀다. 셋째, 몸이 움직인다. 만약 이 순서가 맞다면 자유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잡한 문제가 된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자유의지는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은 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의식은 단순한 관객일 뿐이라고. 내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의식은 그 결과를 뒤늦게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아니다. 준비 전이는 단순히 여러 가능성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고 최종 선택에는 여전히 의식이 관여할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감각은 생각보다 늦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건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갑자기 공을 던진다. 너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을 뻗는다. 공을 잡은 뒤에야 깨닫는다. 내가 잡았네. 이 순간 행동은 거의 자동으로 일어난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차가 다가온다. 너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위험하니까 오른쪽으로 피해야겠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다. 나중에야 심장이 뛰고 그때서야 상황을 의식한다. 우리의 많은 행동은 의식보다 빠른 시스템에서 만들어진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무심코 휴대폰을 켠다. 알림이 없는데도 앱을 연다. 냉장고 앞에 서 있다. 배가 고픈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언가를 찾는다. 그때 우리는 정말 선택한 걸까? 아니면 뇌가 과거의 습관과 자극에 반응한 걸까? 뇌는 끊임없이 예측한다. 무엇이 즐거울지, 무엇이 위험할지, 무엇이 보상이 될지. 그리고 그 예측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자유의지 문제는 단순히 철학자의 말장난이 아니다. 이것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질문이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선택의 상당 부분은 유전자, 기억, 습관, 환경, 감정, 그리고 뇌의 예측 시스템에 의해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더 불편해진다.
만약 뇌가 나보다 먼저 결정한다면 나는 정말 내 행동의 주인일까?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실험한 사람이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순간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측정했다. 그 실험은 자유의지 논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그의 이름은 벤저민 리벳. 그리고 그의 실험은 내가 결정했다는 감각이 생각보다 늦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리벳 실험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과연 뇌는 우리보다 먼저 결정을 내리고 있었을까? 1983년 한 과학자가 아주 단순한 실험을 준비한다. 그의 이름은 벤저민 리벳.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궁금했다. 우리는 언제 결정을 내리는 걸까?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들린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먼저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몸이 움직인다. 하지만 리벳은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다. 실험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다. 참가자들은 시계를 바라본다. 그리고 아무 때나 정말 원하는 순간에 손가락을 움직인다. 조건은 하나뿐이었다. 누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계획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리벳은 참가자들의 뇌파를 측정했다. 또 하나 기록한 것이 있었다. 참가자들이 지금 움직여야겠다 라고 느낀 정확한 순간이었다. 실험이 끝난 후 리벳은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다. 참가자들이 지금 움직여야겠다 라고 의식적으로 느끼기 약 200m초 전 이미 손가락을 움직일 준비가 끝나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뇌는 이미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약 500m초 전 뇌에서는 준비 전이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쉽게 말해 참가자가 이제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뇌는 이미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네가 친구와 카페에 갔다고 가정하자. 친구가 갑자기 말한다. 뭐 마실래? 그리고 너는 대답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결정했다고 느낀다. 하지만 리벳 실험은 불편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어쩌면 내가 이미 결정을 시작한 뒤에 우리는 뒤늦게 내가 선택했다 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마치 영화가 이미 시작된 뒤 관객이 극장에 들어온 것처럼. 이 실험이 발표되자 과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만약 뇌가 먼저 결정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결과를 지켜보는 관찰자인가? 일부 과학자들은 매우 급진적인 결론을 내렸다. 만약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지금 이 순간, 지구 위의 모든 사람, 모든 자동차, 모든 공기 분자, 그리고 내 뇌 속 모든 신경세포의 상태까지 전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200년 전 한 수학자는 진지하게 그렇다고 믿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그는 뉴턴의 물리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었다. 행성은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라 움직였다. 달이 어디에 있을지도 계산할 수 있었다. 일식과 월식도 예측할 수 있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라플라스는 생각했다. 만약 우주가 거대한 시계라면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미래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상상의 존재를 하나 만들었다. 훗날 사람들은 그것을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르게 된다.
이 존재는 특별하다.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위치, 모든 입자의 속도, 모든 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그리고 무한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존재는 미래를 계산할 수 있다. 아니, 미래뿐만이 아니다. 과거도 알 수 있다. 현재를 완벽하게 알면 과거와 미래는 단순한 계산 결과가 된다. 쉽게 말해,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내일 무엇을 먹을지도, 10년 뒤 누구를 만날지도 전부 이미 계산 가능한 정보가 된다. 생각해보면 조금 무섭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맞다면 자유의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마치 도미노처럼.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순간 그 뒤의 모든 움직임은 사실상 결정된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흥미롭게도 이 생각은 우리의 일상과도 닮아 있다. 생각해보자. 너의 성격은 어디에서 왔을까? 부모의 유전자, 어린 시절의 경험, 학교, 친구, 읽었던 책, 보았던 영상.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너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은 정말 순수하게 내 것일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일까?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반응할 뿐이라고. 실제로 현대 뇌과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이 존재한다. 뇌는 끊임없이 예측한다.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즐거운지, 무엇이 보상이 될지,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생물학적 기계처럼 보인다. 그리고 19세기까지 많은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우주는 거대한 시계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완벽해 보였던 세계관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플라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을 발견한다. 입자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었다. 그 이름은 양자역학. 그리고 양자역학은 자유의지를 죽이려 했던 결정론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만약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자유의지가 생기는 걸까? 아니면 단지 무자비성이 추가된 것뿐일까?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우주가 거대한 시계라고 생각했다.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미래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라플라스의 악마 역시 바로 그런 생각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원자 속 세계는 달랐다. 너무나도 달랐다. 예를 들어 전자 하나를 관찰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당연히 묻는다. 전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상한 대답을 내놓는다. 관측하기 전에는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 없데피니션다. 전자는 하나의 점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이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결과가 나타난다. 마치 시험지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정답이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과학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아인슈타인은 생각했다. 우주는 질서 정연해야 한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계속해서 양자역학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실험들은 양자역학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만약 우주가 확률적으로 움직인다면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결정론이 틀렸다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아닐까? 처음에는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보자. 만약 내 선택이 완전히 무작위라면 그것은 자유의지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커피를 마시고 뒷면이 나오면 차를 마신다고 하자.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저 우연일 뿐이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말한다. 결정론이 틀렸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의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양자역학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양자세계가 완전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개별 사건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이 모이면 매우 정확한 패턴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방사성 원자 하나가 언제 붕괴할지는 모른다. 1초 뒤일 수도 있다. 1년 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십억 개의 원자를 모으면 과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원자가 붕괴할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마치 사람 한 명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백만 명의 행동은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혼돈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의지가 존재하는지 질문해왔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선택하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한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결정했다. 내가 원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 그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보자. 지금의 너는 10년 전의 너와 같은 사람일까? 몸은 완전히 달라졌다. 뇌도 달라졌다. 생각도 바뀌었다. 기억도 사라지고 새로 생겼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한다. 나는 나다. 왜일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의식의 정체를 연구해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아직도 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우리는 뇌를 연구한다. 신경세포를 연구한다. 전기 신호를 연구한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왜 우리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는가?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컴퓨터는 계산할 수 있다. AI는 대화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컴퓨터는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낄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자유의지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만약 인간도 수많은 신경세포의 계산 결과라면, 의식은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면,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느끼는 자아는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뇌는 먼저 행동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 행동에 이유를 붙인다. 마치 회사의 홍보팀처럼. 결정은 이미 내려졌는데 나중에 그럴듯한 설명을 만드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실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한 뒤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하지만 나중에 조사해보면 실제 이유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즉, 우리는 자신의 행동 이유조차 완벽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 무서운 질문이 등장한다. 만약 의식이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면?
만약 의식이 결정을 관찰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이쯤 되면 자유의지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 의견도 등장한다. 많은 철학자들은 말한다. 자유의지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는 흔히 자유의지를 아무 원인 없이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오히려 무작위에 가깝다. 진짜 자유의지는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너는 친구를 돕기로 결정한다. 그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 성격, 경험, 신념, 감정.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선택을 만든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닐까? 비록 뇌를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비록 물리법칙을 따르더라도 그 선택은 여전히 너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의지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결정론도 완벽한 답이 아니다. 양자역학도 완벽한 답이 아니다. 뇌과학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유의지의 문제는 결국 의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은 현재 과학이 마주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다.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이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다. 바로 인공지능이다. 만약 AI가 인간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만약 AI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불과한 것일까? 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인간과 AI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질문해왔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다. 뇌는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행동을 준비한다. 선택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양자역학 역시 자유의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등장한다. 인간과 AI의 차이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즉시 대답한다. 인간은 생각한다. AI는 계산한다. 인간은 의식이 있다. AI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인간의 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수백 조 개의 연결. 신경세포는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전기신호, 화학신호, 정보의 흐름.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컴퓨터 역시 정보를 처리한다. AI 역시 정보를 처리한다. 물론 현재 AI는 인간의 뇌와 전혀 다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둘 다 결국 입력을 받고 정보를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네가 길을 걷다가 빵집 냄새를 맡는다. 그러면 뇌는 과거 기억을 불러온다. 맛있었던 경험, 배고픔, 기분, 현재 상황, 그리고 여러 정보를 종합해 빵을 사 먹자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AI도 비슷하다. 입력이 들어온다. 과거 데이터와 비교한다. 확률을 계산한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한다. 물론 지금 단계의 AI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냄새를 맡지도 못한다. 하지만 구조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비슷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일까? 아니면 인간 역시 엄청나게 복잡한 정보 처리 시스템일 뿐일까? 이 질문은 AI가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진다. 생각해보자. 만약 미래의 AI가 사람과 완전히 같은 대화를 한다면 슬픔을 라이브러리한다. 기쁨을 이야기한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한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스스로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그때도 우리는 AI에게 의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철학자들은 말한다. 의식은 특별한 영혼이 아니라 충분히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마치 수소와 산소가 모이면 물이라는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것처럼 의식 역시 충분히 복잡한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AI 역시 언젠가 의식을 가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의지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만약 인간과 AI가 본질적으로 비슷한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면 AI에게 자유의지가 없을 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대로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발전한 AI에게도 자유의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AI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지점에서 자유의지 논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어쩌면 중요한 질문은 자유의지가 존재하는가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도 삶의 의미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아무도 모른다. 뇌과학은 뇌가 우리보다 먼저 행동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정론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양자역학은 미래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AI는 인간이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아직 자유의지가 존재하는지 확실히 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자. 만약 내일 과학자들이 완벽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전 세계에 발표한다.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엇이 달라질까?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플 것이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설령 자유의지가 환상이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영화 속 주인공은 이미 정해진 대사를 말한다. 이미 정해진 행동을 한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우리는 그 이야기에 웃고, 울고, 감동한다. 왜일까? 그 경험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고대 철학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반면 불교는 애초에 고정된 자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조차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고.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 역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자아 역시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인가? 과학과 철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때때로 비슷한 질문 앞에서 만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이 등장한다. 어쩌면 자유의지는 있다와 없다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해보자. 너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다. 태어난 나라를 선택할 수도 없었다. 유전자를 선택할 수도 없었다. 어린 시절의 환경 역시 선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한다. 고민한다. 배운다. 변화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움직인다. 어쩌면 자유의지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 안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의식이 무엇인지, 자아가 무엇인지,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질문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뒤 인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답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선택은 정말 나의 선택인가? 어쩌면 답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우리는 계속 생각할 것이다. 계속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들. 여기는 미지의 우주다.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도 예정된 일이었을까? 아니면 방금 네가 선택한 것일까?